안녕하십니까. 어, 제 앞가림도 잘 못하는 창업 8년차 본코리아 대표 이진행입니다. 네. 제가 막 뭐 화장품 회사랑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좀 부끄럽고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독자 수 대비해서 제 채널은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메일도 많이 오고요. 문자도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댓글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하루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이 혹독한 창업의 세계로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주로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권투를 빌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부족하고 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8년 동안 또 창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나름 정리해서 좀 잘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저와 저희 본코리아의 미래에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알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편안하게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20, 30대도 알아야 할 40대, 50대 창업자가 놓치는 세 가지. 예,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자, 4, 50대 창업자가 놓치는 세 가지는 뭘까요? 네.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이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자, 제품 공부. 네.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판로 개척. 네. 세 번째는 출구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부품 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 밖에서 바라봤던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장을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거죠. 네. 그 실제로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막 복잡해요. 막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지뢰 밟고 막.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공감을 하실 분도 있고 공감을 하지 못하실 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방송이니까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전달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시시한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도움되는 한 분을 위해서 방송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제품 공부인데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화장품을 창업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계속 창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한 두 분 정도 있고 나머지는
생산을 안 하거나 관련 뭐 직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막 5억, 10억 이상 날려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야, 뭐 제품 뭐 OEM 업체들 천지고 ODM 업체들 많고 한데 아무거나 들고 오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네. 그 만드는 회사 천지인데 뭔 제품 공부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 공부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공부입니다. 네. 제가 예로 들까요? 뭐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이 로션이 지금 제 책상 위에 올려 있네요. 이 로션이나 저희가 칸투칸이라고 하는 업체에 납품했던 이 스킨 에센스. 네. 제품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제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효과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창업을 했을 때는 그냥 뭐 업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이거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개받는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사업자들로부터 나오는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왜 4, 50대라고 한정을 지었냐면요. 20, 30대는 좀 약간 이렇게 머리를 빨리 돌리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4, 50대는 직장 생활을 했거나 어떤 사업을 해오다가 다른 창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 사회 시스템에 좀 젖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떤 그 사업자와 만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렇게 이어오면 다른 걸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화장품 사업 등록도 하고 뭐 한 5억 원 정도 퇴직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대 중후반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근데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제품이 생산됐다고 해서 갔거든요. 6,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들면은 많이 줘봐야 3,000원이에요. 전 3,0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 6,000원짜리 제품을. 이 선배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3,000원, 6,000원에 만들었는데 내가 36,000원, 뭐 4만원에 팔 거니까 판가 대비해갖고 싸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3, 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거는 본인의 상상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특별한 원료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추출한 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효과가 있고 기능이 있고 이런 거는 시장에서 절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마케팅 요소로는 좋은데 왜 3,000원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을 6,000원에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품 공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공부가 부족해서 비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놓고 이걸 비싼 가격에 팔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로션에다가 여기 은장을 입힙니다. 네, 은장을 여기 두르기만 하더라도 3, 400원이 올라가요. 뭐 3, 400원 얼마 안 되지 하죠? 보통 화장품은 3,000병에서 5,000병을 생산합니다. 네, 400원 잡고 3,000병이면 얼마요? 120만 원이죠. 네, 5,000병이면 얼마요?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팔아갖고 200만 원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고객들이 여기 은장이든 금장이 돼 있다고 제품을 사나요?
그 완전히 시장을 잘못 파악한 거죠. 이 제품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형 안에서 비싼 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싼 원료들이 실제로는 마케팅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어 뭐 2% 3%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0.5%나 2%나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봤으면은 어때야 돼요? 이거를 2% 넣었다고 광고할 것이 아니라 그 원료가 들어갔다고 광고를 하고 0.5%를 줄여야 돼요. 왜냐? 0.5%나 2%나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니까요. 고객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업자들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제시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이 원료는 빼주세요. 이 원료는 줄여주세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원료를 찾고 논문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품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에 관련해서 저를 만나든 아니면 이걸 OEM하든 OE하는 그 연구원을 만나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가나 이런 것까지. 저는 거의, 네, 누가 딱 얘기하죠? 제품 딱 들고 오지 않습니까? 스캔 딱 하면은 단가 제가 얘기하는데, 물론 원료 같은 거 다 봐서요. 저는 진짜 실질 제조 단가의 90% 정도를 맞춥니다. 이거는 완전 턴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맞춰요. 예, 용기, 플라스틱 용기는 그 거람수가 있거든요.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 그리고 이 재질, 예, 이 사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까지를 공부를 해놓으면 어떤 제품이든 오면 그냥 보면 알아요. 예, 그리고 약간 프로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별말 안 해요. 이게 얼마냐, 저게 얼마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한다니까요. 그거 좀 빼주시죠. 아, 그냥 이번에 1,500변 합시다. 아, 아시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단계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왜?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요. 개인의 의지가 따라가지 않을 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팔로 개척입니다. 팔로 개척을 왜 넣었냐? 제가 40, 50대 창업자가 놓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40대지만, 네. 제가 30대 때 40대, 50대 형님들, 그 대표님들 만날 때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거냐?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카더라. 이 사람이 중국에 무슨 공안을 알고 있다더라. 거기 무슨 되게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더라. 6톤 채널을 갖고 있다더라. 뭐 동남아시아에 뭐 다 뭐 뿌리는 사람을 알고 있다더라. 이분들하고 대화하면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더라예요. 저희가 그 유통업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에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각 나라별로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저희가 바코드 있죠. 이거는 상공회의소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업체가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 업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 베트남에 무슨 채널을 갖고 있다 뭐다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상공회의소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물어보면은 이메일 한 번이면 돼요. 전화 한 번이면 되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나라에 있어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럼 작은 업체예요. 사기꾼이거나. 굳이 저희가 뭘 자료를 받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일단 그 검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코트라 문의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뭘 수입해서 유통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해외에 좋은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이 좋은 업체들 소개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코트라라든지 뭐 이런데 무역협회라든지 등록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래야지 저 나라에서 한국에 유통하는 업체들 소개해 주세요 하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의뢰를 받아서 우리한테 뭐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야, 이거 수입하면 괜찮은데 하면 그 현장 가서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료 달라고 하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이거 오픈 소스예요.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 되어 있는 업체는 뭐다? 굉장히 부실하거나 작은 업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팔로 개척이라고 하는 게 뭐 알리바바에 올린다, 아마존에 올린다, 뭐 큐텐에 올린다, 뭐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11부반가에 제가 뭘 제품을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쿠팡에 올리고. 그런데 마케팅을 안 하잖아요? 홍보 PR을 안 합니다. 정 안 되면 진짜 서울역 가가지고 피켓이라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안 하면은 이 제품이 판매가 됩니까? 11번가에 등록해 놓는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에 뭐 등록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아마존에 등록해 놓으면 뭐 합니까? 검색을 안 하는데 검색 안 하면 안 나와요. 거기 추천 띄우는 거 있죠. 500만 원, 600만 원 해요. 한번 알아보시면은 몇 시간 띄우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걸 띄운다고 해서 사람이 클릭할까요? 걔들도 빅데이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광고를 띄웠을 때 클릭할 사람들한테만 클릭을 해요. 그럼 제품을 올려놓고 이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 빅데이터라든지 검색 유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광고를 해야 돼요. 왜냐? 광고비는 굉장히 비싼데 아무한테나 띄워버려요. 그런 빅데이터가 없으면. 예.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 갖고 알리바바든 아마존이든 대한민국에 뭐 이런 데 다 올려놓고 광고 해봐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팔로 개척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이 세 군데만 알아보셔도 팔로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막 업자들 만나고 중국 업자들 만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너 추천 좀 해줘.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 단체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본인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 예산을 받는 그런 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안 해주겠습니까? 돈도 안 받아요. 예. 지원금이 나온다니까요. 물론 초창기에 저처럼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고도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만 세팅이 되고 제 컨셉이 명확하고 그 나라에 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팔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주 많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막 어디 내 아는 사람이 유통하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대단하다더라 이런 말씀에 막 출장 가고 막 들뜨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아마 제 방송 보시다가 뜨끔하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허수들에 놀아나지 말고 좀 더 집중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류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비한 다음에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꼭 팔로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출구 전략입니다. 보통 3, 4, 50대 창업자들은 올인을 합니다. 또는 퇴직금부터 해서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서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중진공, 기보, 신보 이런 데서 긁을 수 있는 모든 걸 긁어냅니다. 돈을요. 3억, 4억, 5억, 8억, 10억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네. 큰일 납니다. 정말. 정말 서울역에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네.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생각해 보세요. 1억이란 돈은 한 달에 8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된답니다. 그럼 10억이란 돈은 한 달에 800만 원씩 10년, 한 달에 400만 원씩 20년, 한 달에 200만 원씩 40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저축 가능하세요? 못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제 주변에 10억을 날려 먹으신 분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억 날리는데 3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전략 없이, 분석 없이 그냥 언론에 보이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간 거죠. SNS 마케팅을 하면 되고, 유튜브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하면 되고, 연예인 마케팅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수라고요. 그것은 그냥 성공한 업체들이 내는 보도자료일 뿐이고, 그대로 하면 다 망한다. 솔직히 그 성공한 케이스를 누가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알려줘요. 그리고 굉장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회사들이. 단순하게 뭐 운이 좋아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자를 받고 뭔가 저희는 모를 어떤 것들이 주고받아지면서 계획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성장 스토리 믿고 또 그런 마케팅 한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그 막 살을 그냥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인생에서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마케팅 한다고 막 이메일 광고고 전화 오지 않습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본인들이 제품 만들어서 잘 살면 되죠. 굳이 뭐 마케팅 업체들 마케팅 본인들이 해주면서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전략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그런 마케팅 업체들하고 조인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품 공부, 뭐 판로 개척, 정확한 목표 설정 이런 것 없이 그냥 막 마케팅을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화장품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제품을 만드는 비용 그리고 마케팅하는 비용에 전부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날라갔겠어요. 거기에 다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막 이래저래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출구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10억을 투자를 받았으면 거기서 7, 80%는 현금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공장도 싸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 안쪽에 뭐 이런 시골 같은 데 얻지 마시고요. 좀 비싸더라도 용도 변경해서 식당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도시에 가깝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 공장을 하지 않더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획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자본으로 제가 앞에 뭐 방송들에서 쭉 얘기한 브랜딩을 하시고 제품을 만들어 내시고 아주 핵심적인 인력 한두 명만 뽑으시고 그리고 정부 과제 이런 걸 통해서 R&D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좀 더 세련되고 고효율적인 것들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거죠. 약간의 시간을 두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로 개척들을 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공장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조금씩 조금씩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셨을 때 공장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전체 가치가 7, 8억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2, 3억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10억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렇게 1, 2년 동안 시장을 두들기다 보면 틈이 보이고 이 제품이 시장에 안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하려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일단 공장과 땅이 있지 않습니까? 7, 8억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면은 그간에 일어난 매출 곱하기 4를 하더라도 이 회사를 인수할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즉, 한 2, 3억, 4, 5억 정도의 거의 손실 없이 어떤 제품을 브랜딩해서 이제 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한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7, 8억 정도의 공장 부지가 있죠? 그럼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 20억 넘습니다. 농담 같죠? 예. 20억에 인수하실 분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이걸 키운다고 막 마케팅 비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 돈은 눈녹도 사라지고 부채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출구 전략을 먼저 세우고 아무리 못하고 이걸 망하더라도 다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 시장으로 접근을 하시면 저는 최소한 큰 실패, 회복 불능의 실패는 경험하지 않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이 4, 50대 창업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단위가 좀 커졌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 30대 창업자분들은 좀 참고만 좀 하시고요. 예. 4, 50대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제 방송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편안하게 했고요. 오늘 방송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